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57번째 이야기. 중대 ATT 4. 야간 공격 그리고 끝. 1981년 7월 7일 화요일 15시 30분 방어진지에서 철수한 우리는 능선을 따라 산에서 내려와 군장을 메고 다시 도촌리로 넘어와 처음 집결했던 1차 집결지 곡사와기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소대별로 집결지와 경계구역을 할당받아 텐트를 치고 야간 공격을 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총일분대는 1소대에 배속되어 밭 귀퉁이에 아카시나무 그늘을 의지하여 간단한 분대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있을 예정인 야간 공격을 위하여 잠을 잤습니다. 저녁밥을 타다 먹은 뒤에도 잠을 자기 위해 누웠는데 밤 9시경 갑자기 공포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진 상황 전파. 적 게릴라 출현! 즉시 1소대는 출동하여 적 게릴라를 격퇴할 것! 우리 집결지에 적의 게릴라가 침투해온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1소대가 출동하는 바람에 1소대에 배속된 우리들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기를 들고 출동했습니다. 상황은 오래지 않아 쉽게 끝났지만 얼떨결에 공격을 하고 텐트로 돌아오니 마음만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벌떡 일어나 밖을 보니 다른 분대는 벌써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벌써 7월 8일 새벽 0시 30분. 공격 개시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분대원들을 깨우고 서둘러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며 야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군장은 소위 돌격 군장이라고 하는 판초 위에 반합을 싸서 묶고 끈으로 멜빵을 만들어 매는 간편 군장이었습니다. 집결지를 정리한 뒤 돌격 군장을 메고 화기를 챙겨 공격 대기점으로 갔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우리는 최대한 기도비닉을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가슴속 깊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공격은 소대별로 공격로를 할당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1소대는 마산리에서 대레지 고개로 오르는 능선상의 한 고지가 목표였습니다. 공격 목표를 향해 도촌리 쪽에서 가려니 쉽지 않은 능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밝은 주간에도 오르기 힘든 7~80도 급경사의 마사토 산등성이를 야간에 오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 발 올라가면 두 발 미끄러졌고 더구나 가시가 있는 작은 아카시아 나무가 산재에 있어서 마음대로 수목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기관총은 나무에 걸리고 아카시아 나무에 걸린 팔뚝엔 상처가 생겼는지 따끔거렸습니다. 겨우 능선을 넘어 공격을 개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공격 목표로 안내해줘야 할 공격유도병이 목표를 헷갈려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낮에 미리 공격로를 답사한 유도병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그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공격 완료 예정 시간은 04시. 그 시간까지 목표를 찾아 공격해야 하는데 우리 1소대는 목표를 찾기 위해 몇 번이나 이곳저곳 능선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유도병은 낮에 보았던 지형지물을 찾으려고 애썼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경험 많은 고참들의 의견을 따라 어림짐작으로 길을 갔습니다. 나도 이곳을 몇 번 와본 경험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비탈이 나오고 밭도 나오고 개울도 건너고 논길도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혀 딴 세상에 온 듯 생경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앞두고 우리 중대는 2명의 소대장이 바뀌었습니다. ROTC 출신 소대장 2명이 전역하고 신임 소위가 부임해 온 것입니다. 1소대장 역시 신임으로 이곳 지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지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렀습니다. 곧 공례시가 될 것이고 그 시간을 맞춰 공격하지 못하면 이번 ATT는 우리 때문에
죽을 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까운 고지에서 공격 함성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우리도 겨우 방향을 잡고 함성이 울린 고지를 향해 우리도 함성을 지르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공격 목표가 바로 지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야간 공격은 기도빈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돌격선까지 이동은 은밀하게 접근하더라도 공격은 다른 소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코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두운 산속에서 길도 없는 급경사 능선을 급히 오르려니 참으로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기관총은 참으로 애물단지였습니다. 소총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끄러지고 또 기어오르며 겨우겨우 함성이 울린 고지로 올라갔습니다. 고지에는 구중대와 우리 중대원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중대의 ATT는 이것으로 모두 끝난 것입니다. 훈련을 끝마치고 인원 파악을 한 뒤 철수를 하려는데 이 소대 쪽에서 총이분대가 없다고 찾아다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이 소대에 배속된 총이분대인데 한두 명도 아닌 분대원 전체가 모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그들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중대장은 가서 보자며 집결지로 돌아왔습니다. 집결지로 돌아와 찾아보니 외진 곳 한편에 텐트를 치고 그때까지 잠자고 있는 총이분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서 그냥 모르고 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군인이고 또 중요한 ATT 훈련 상황에서 01시 야간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공포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 중대원들이 검사총을 하는 과정에서 새벽 하늘을 찢는 총성이 울렸는데 다름 아닌 총이분대 내 동기인 라일병이었습니다. 공포탄을 장전해 놓고 야간 공격을 기다렸는데 정작 공격을 하지 못했고 미처 공포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밉게 보인 총이분대에 가중된 공포탄 발사 사건. 중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들어가서 보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들은 총이분대가 모두 군기 교육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이분대원들은 침울했고 같은 소대원인 우리들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자대에 도착하자 다른 중대원들을 해산시킨 뒤 총이분대 분대장 이야무기하사 이하 모든 분대원들에게 봉체조를 30여 분 시키고는 모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차피 ATT는 다 끝났고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해봤자 도리어 중대 점수만 깎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한 중대원에 대한 중대장의 작은 배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981년 중대 ATT는 끝났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